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12.3 내란의 실행 계획을 물밑에서 주도한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비상계엄 실행 계획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노상원 수첩엔 지금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현직 부장판사도 포함됐는데요. 심지어 천주교 외에도 불교와 개신교 등 주요 종교의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과 체육인까지 무려 500여 명의 무고한 국민을 수집하겠다는 계획 앞에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발을 디딜 자리조차 없어 보입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수거, 즉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등급 A로 표기된 수거 대상자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간첩 재판자라는 항목 아래 문재인과 그 일당, 그리고 이재명 쪽 놈들이라고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야당 지도부는 물론 전직 대통령까지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체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A급 체포 대상에는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여당 대표를 지낸 이준석 국회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등 전현직 의원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좌파 판사 전원이라는 글자와 함께 유창훈이라는 이름이 발견됐는데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 A급 체포 대상자를 그룹별로 묶지 말고 섞어서 수집소로 보낸다며 포승줄을 활용하라고 적었습니다. 전교조, 민변,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의 이름을 올린 불교 기독교 인사들도 수거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선 청와대 행정관 이상, 차관 이상, 국정원 하수인, 경찰 총경, 장관 보좌관은 물론 공기업 인사들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 대령, 해병 수사단장도 포함됐는데 최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체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좌파로 지목된 연예인들도 표적이 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김재동, 심지어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 이름도 적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담긴 체포 대상자 일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와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로 이미 그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500여 명 수집이라며 1차와 2차, 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는데 계엄 선포 이후 이들을 차례차례 체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서 조기 대선을 당장 언급하긴 어려운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잠룡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졌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한 이재명 대표와 당내 비명계 잠룡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 발언권을 양보하며 웃음도 짓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당을 환영하며 말문을 연 이 대표는 통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저는 헌정수호 세력 그리고 내란 극복을 위해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가 정권 교체를 만들 통큰 통합의 첫 걸음이라 화답하면서도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뼈있는 말도 던졌습니다. 민주당이 더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극단과 배제의 논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일극체제를 비판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내 다양성을 주문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차례로 만납니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나 비명계 원외 인사와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내 화합을 주문하자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당 통합 행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조기 대선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른바 잠룡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를 찾아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108명 중 48명이 참석해 대선 출정식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방으로 모든 내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그 큰 틀에서의 국가 대개조를 담은 개헌안을 제안.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국회를 찾아와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차례로 예방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거란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탄핵 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가 작년 하반기에만 8차례에 걸쳐 80일 넘게 조퇴와 병가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면서 성능을 살핀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 근무 기록입니다. 지난해 7, 8월엔 각각 한 번씩, 9월엔 2차례 조퇴를 했고 10월 들어선 7일 하루와 10일과 11일 이틀 병가를 낸 뒤 14일부턴 56일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병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엔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교사는 복직한 뒤에도 방학 기간에 근무지휘의 연수 명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학교에 출근해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 교사의 근무 기록엔 잇단 조퇴와 장기간 병가 등 이상 징후들이 기록됐지만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곧바로 복직된 겁니다. 병가를 하고 그럴 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병원 가겠다 뭐 이렇게 하셔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특히 가해 교사는 휴직 중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학교에 나온 뒤엔 휴직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없어져 고충을 토로하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가 흉기를 구입할 때 점원에게 성능이 좋은지를 묻는 등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계획적인 범행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이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치 우울증이 주된 범행 원인인 것처럼 지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보인 폭력성 등을 근거로 우울증과 무관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건데요.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을 찾던 김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 자재창고에서 가해 교사와 마주치고 아이가 있냐고 물었을 때 가해 교사는 없어요, 나는 몰라요라고 답했습니다. 범죄 전문가는 이를 근거로 우울증에서 비롯된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황 흥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죠.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단히 좀 선택된 단어들이거든요. 이 같은 범행이 우울증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며 폭력성과 공격성을 유발한 다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우울증의 경우 타인에 대한 잔인한 공격성을 동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울증은 자해나 자살 위험이 높습니다.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그런 공격성이 있지도 않고 제가 우울증 환자를 27년 동안 봤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또 살인 미수를 저지른 환자 한 명도 보지 못했고 경찰도 앞서 우울증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확한 병명이 우울증인지 조현병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또 미리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뒤에도 당황하지 않고 감추려고 시도한 정황 등을 볼 때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보다는 계획살인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랍을 여닫는다든지 가방을 연다든지 하는 것들은 도주 그리고 자기의 범행을 감추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전문가들은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를 숨기고 치료를 피할 수 있다며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다녔던 초등학교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내일 하늘 양의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국화 사이로 활짝 웃는 하늘이. 하늘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엔 너무도 어린 나이에 별이 된 하늘이를 애도하는 마음이 모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은 하늘이가 평소 잘 먹던 과자, 좋아했던 가수의 사진을 놓고 하늘이를 위로했습니다. 바나나 우유랑 편지를 써서 하늘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천국에서 편히 쉬기를. 안타까움을 담은 편지들도 학교 울타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아, 하늘에서도 잘 지내. 건강하고 무척 사랑해. 하늘에서 꼭 잘 지내야 해. 안녕.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누구보다 믿었던 교사에게 무참히 목숨을 잃은 하늘이. 아이들은 더는 이런 비극이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말합니다. 학교랑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죽는 세상이 없는 새로 행복한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는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재밌게 놀고 거기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게 잘 뛰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먼 곳에서 달려온 한 교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익숙한 공간이고 일상적인 삶터인데 이런 곳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교사로서 그리고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좀 책임을 다 해야겠다. 하늘이의 빈소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치권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없도록 학교를 더 안전하게 하는 하늘이법을 만들겠다고 어린 천사 앞에 약속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은 내일 오전 발인을 거친 뒤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